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글로벌의 자회사죠. 작년도에 이제 HLB 글로벌이 이제 인수했던 바라바이오가 이제 HLB 라이프케어인데요. 여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세미나 관련되는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 오늘 또 항서제약은 SHRA1811, 이게 이제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이 부분에서 또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이 됐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프케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이제 안철우 대표가 이제 2021년도인가요? 예,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과 이제 교수인데요. 그분이 이제 창업을 했던 바이오 벤처가 바라바이오인데, 그 부분들이 HLB 쪽에 넘어오면서 HLB 글로벌의 자회사 형태로 라이프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HLB 글로벌의 사업 현황 관련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HLB 라이프케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바이오 쪽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연구 개발을 한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HLB 글로벌은 이 종합이 이제 도소매 업종을 일단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주종의 매출은 뭐 미디어 커머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합병이 되면 HLB 쪽으로 가기 때문에 R&D 쪽에서는 이제 HLB 라이프 케어가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 HLB 글로벌의 자회사 HLB 라이프 케어가 25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서울 강남구 쪽에서 HLB 라이프 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래 이제 만성질환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에 이제 질환 그 개발을 관련이 돼 있죠.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하는 대사를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소모되는 어떤 에너지와 불균형이 딱 맞으면 이제 몸이 건강한 건데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운동량이라 이게 작으면 이제 많은 병들이 생기죠. 뭐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심장질환이나 뇌질환까지 이제 가는. 그래서 만성질환이란 말은 발병하면 계속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질환 관련되는 치료제 개발을 하는 회사가 이제 뭐 과거에 바라바이오였기 때문에 이 만성질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 전략을 주제로 열리면서 이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학술 회의장이 아니라 이 갤러리 공간에서, 그러니까 뭐 전시하는 공간에서 뭐 예술과 뭐 과학이 어우러지는 뭐 독특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우 공동대표의 개회사가 있고, 뭐 1부, 2부에 보면 우리 상장사인 JLK 있죠. JLK가 이제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에 인공지능 관련되는 뭐 부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또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수 HLB 라이프케어 고문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그 다음에 라이프케어의 도전과 기회, 장기적으로는 이제 포텐셜이 안철우 대표의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성수 라이프케어 공동대표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강정은 교수가 뭐 자장을 맡아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용과 사업화 전략을 뭐 논의하는 어떤 부분들이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라이프케어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이제 발달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증시나 홍콩 증시에서 연중 최고가 흐름 부근에서 계속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0.59%, 그다음 홍콩에서는 소폭 좀 빠지는 모습. 주가는 계속 견조한 중기 상승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항서제약에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러스트 주맘 하면 많이 생각나시는 게 그 허셉틴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트러스트 주맙이 이제 그런 어떤 기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최대 10억 그러니까 1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조가 넘는 어떤 규모의 전체 계약 규모니까 아주 뭐 대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항서제약의 R&D 가치들이 계속 빛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젝트명은 SHR A1811입니다. 요걸로 이제 검색해 보면 이미 올해 이제 8월 달에 중국 쪽에서는 NMPA 기관에서 보면 이제 혁신적인 치료 의약품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전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맺었을 때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많느냐 적느냐 이걸 뭐 보통 보는데요. 전체 규모에 대해서 한 10% 정도니까 뭐 평균적인 어떤 수준의 선불 피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제 리포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참조해 보면 이 허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유방암 쪽에서 많이 쓰는 바이오마커거든요. 여기에 이제 표적 항암제 형태에서 조금 발전된 ADC 후보 물질입니다. 요 SHR A1811이 ADC 쪽에 이제 항서제약이 가장 조금 심도 있게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지금 R&D 가치는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시판 허가 약물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이제 2014년도에 보면 아파트 요게 리보세라님입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제 신약 개발사로의 상징적인 스타트는 2014년도에 리보세라닙이 출시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이게 여기서 출시란 말은 중국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중국에서는 세 번째로 PD1 쪽에 캄넬리주맘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PD1 시장 중에서는 1등입니다.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요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납의 변용으로 이제 가남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특허가 한 20년 정도 주거든요. 물질 특허가. 근데 보통 미국 쪽에서는 FDA는 허가를 받으면 보통 이제 한 7년 정도 이제 이 특허 기관들에 대해서 독점적인 이 권한을 주는데 요게 20년 동안 물질 특허하고 난 다음에 FDA 허가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요 이제 7년이 안 남으면 그 추가로 좀 연장해주는 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아파티닙은 중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허가를 받아서 누적으로는 한 2조 이상 팔았고요. 그 다음에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도 연에 평균 뭐 1조 이상은 중국에서만 해도 팔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생명과학에 보면 한 번씩 나오는 게 파이로티닙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이후부터도 계속 보시게 되면 뭐 PD-L1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투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도 있고 FGFR 관련되는 부분, 리라포라딘 관련되는 타켓 할 때 이제 FGFR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게 여러 이제 고용암 쪽에 있는 타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왜 이제 암종불문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여러 암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간암에 있는 담도암에 뿐만 아니라 고용암 쪽 여러 곳에 섞여 있음을 알 수 있고 종양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이제 뭐 대사질환이나 면역, 호흡기 질환, 신경과까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항서제약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라이센스 아웃 말고 진짜 이제 FDA나 EMA를 통과해서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약물이 항서제약의 단점이니까 그 부분들을 이번에는 보완을 잘해서 리스 업무실을 할 수 있는 항서제약을 일단은 믿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항서제약이 임상 후보 물질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 중국에서 이제 허가받은 약물은 굉장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신약 형태로 제네릭 말고 이제 허가받은 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부터 올해 4월달까지 이제 라이센스 아웃 형태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지금 3월달, 4월달이 졌고, 오늘 또 되었으니까 올해만 들어서 지금 세 번째 라이센스 아웃 할 만큼 항서제약의 이제 이 개발 가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 뭐 8위다, 9위다 이런 부분들이 뭐 거짓말은 아닌 거죠. 예,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주가 흐름에 보면 HLB는 일단 강보합세건이었고요. HLB 제약도 큰 흐름은 없습니다. 여전히 거래량은 뭐 10만 주 정도에서 21선 정도 부근에서 약보합권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또 52주 신저가 흐름을 갔던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뭐 강보합권 정도, 큰 흐름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넘어서 흐름을 한번 보여줬다가 이제 캔들 기준으로 보면 7거래 연속 원봉입니다. 예, 좀처럼 이제 반등을 못하면서 오늘 테라피틱스는 내려가면서 이제 또 하락 추세로 일봉상에서는 전환 추세 흐름이 좀 나왔죠.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예, 장중에 내려가면서 예, 일봉상에서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만큼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하단으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텔레그램방,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